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주식을 팔기 전까지 손실이나 이익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매품으로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샀던 주식이 계속 떨어지거나 혹은 기업 가치를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로 되었다면 매매로 손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평가손, 즉 평가 손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주식 커뮤니티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카페에 요즘 최대 논쟁거리인 평가손은 손실이 아니다, 맞다 라는 주제의 떡밥이 뜨겁게 논의 중인데요. 이 떡밥에 대해 가장 뜨거운 게시물에 대해 중립기여를 받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두 의견 자체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생각해봄으로써 주식과 투자에 대한 많은 생각과 나의 철학을 한번 재정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서로 투자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평가손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안전마진 후 인내라는 분의 의견입니다. 평가손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다 라고 아는 동기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설득하려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빨이 잘 먹히더라고요. 형은 배당 빼고 현재 마이너스 5천이지만 별로 아프지 않다. 왜냐면 평가손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니 사람은 자기 지혜 안에서 판단합니다. 말은 그래도 속쓰리지 어쩌고 하길래 그냥 말없이 계좌를 찍어서 보여주니 그제서야 믿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편안해지더군요. 저는 마이너스 3억, 4억 되어도 그다지 심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극복 경험이 많으므로 정말 이 정도 평가손은 기스도 아니다. 어쩜 이런 심리적 강함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운이 결합되어 승리 경험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안전마진 후 인내, 저 양반 수익 나면 촐싹거리고 나타날 때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은 알겠지만 저를 한쪽 면만 보신 겁니다. 저는 가투소에서 분명히 그랬지만 특히 강세장보단 약세장에서 더 뻗대고 기세고 강한 글을 써왔고 다른 누구는 순전히 말빨로 자기개발서 같은 소리만 해도 많은 찬사를 받지만 저는 차별적이게도 아무 사심 없이 구체적으로 시기와 종목을 공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가투소에 꾸준히 글 올리니 이런 것을 복귀할 수 있어서 좋군요. 여러분도 행여나 평가손에 심리적으로 흔들거리는 분 있으면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가손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다. 이분의 논리는 예를 들어 물건이 가격이 올라도 손님이 사지 않으면 재고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이익 본 게 아니든 평가이익도 실현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하반변동성을 손실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시장의 평가가 박하구나 정도이지 평가손으로 간주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6년부터 시장에서 항상 평가손은 결국 인내하고 기다리면 시장에서 평가 수익 실현을 하였다는 자신의 경험도 함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분의 의견과 반대 의견인 평가손은 손실이 맞다에 대한 필명 하하호우님의 의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가손은 손실입니다. 우선 안전마진 후 인내님은 주장을 펼치시고 그 논거로 본인의 경험을 끌어오셨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본인의 성공 투자 경험, 물론 대단하시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투자 철학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수많은 대가들의 경험과 투자 철학에 더 기대어 판단하고자 합니다. 필명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진 기업을 역발상 투자 관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매집하면서 잘 보유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내재 가치에 도달하게 되므로 평가손은 손익이 될 수 없다는 대략 이런 투자 철학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그러나 투자에는 안전마진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죠. 투자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기업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없는가?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등등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셔야 하죠. 그러니까 안전마진 후 인내님의 전제는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진 기업을 영원의 개념으로 보유하면 손실 볼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못하냐는 관점으로 보이시고 다른 의견들에 철벽 치시는데
투자 스타일에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며 투자의 그루들도 특정 명제를 가지고서는 투자관이 상충됩니다. 막스가 말한 것처럼 투자자는 늘 겸손해야 하며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야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은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역발상이나 가치 투자류가 아닌 모멘텀 투자나 트레이닝 기타 다른 스타일의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 손실은 그냥 손실일 뿐 교환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일 뿐 여기서 구태여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만이 투자라는 관점의 논리비약이라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평가손은 손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게 그 어떤 다른 관점의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일 수도 있으며 투자를 잘하지 못하는 초심자들에겐 매우 위험한 투자 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손은 늘 손실이라 주장하며 주변 다른 이들에게도 손실에 민감하게 대응하라고 일러줍니다. 결국 정답이 없는 명제로 매우 확고한 정답처럼 주장하시기에 저 또한 부족한 글이지만 이렇게 글 써봅니다.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오. 어떠셨나요? 두 분의 의견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화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둘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평가손실 상태에서 주식을 홀딩하여 결국 평가손익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평가손은 손실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평가손실 상태에서 주식을 홀딩하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고 급기야 감자 또는 상패로 인해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다면 평가손은 더 큰 손실을 만들어내는 손실의 시드였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평가손실 상태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존버를 해서 종목을 탈출한 경험이 많아 평가손은 그냥 숫자일 뿐 실제로 주식을 팔기 전까지 손실과 이익의 확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가선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물타기와 존버를 하다가 손실이 더 커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기회비용을 날리거나 반대매매도 당해본 적 있으니 평가 손실 자체를 손실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결국 평가손을 무시한다는 것, 내가 매수한 종목의 분석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와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배제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중립기어를 넣는다고 하였기에 저의 의견을 더 덧붙이지 않겠지만 이미 눈치채셨듯이 전 그래도 이 두 분의 의견 중 손실이 맞다라는 쪽으로 더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의 의견 중 어느 쪽이 자신의 투자관에 부합하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분의 의견에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